오늘 오전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석방이 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국회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오늘 있던 파면과 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네,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뭐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결정문,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이 낭독한 결정문에도 그 곽종근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 활동을 저지한 행위의 위헌 위법성 판단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오염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군사법원의 보석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보석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보석 허가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양측에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곽종근 사령관의 그 진술의 신빙성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진술이 뒤바뀌거나 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상호에 영향을 미쳤지만 뭐 오늘의 결과를 예정하고 혹은 또 알고 군사법원이 보석 허가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대법원에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과 관련된 전주들이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이제 앞으로 관심을 또 끌게 됐어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부터 검찰총장 그 이전에는 또 고위공직자를 지낼 때부터 뭔가 본인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들을 막았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혐의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하나하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것도 재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한 멈춰있던 수사들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국가 검찰들이나 경찰들이 대통령이라는 위치,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위치에서 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고 이거에 대한 파면을 당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멈춰있던 전 수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이제는 본인을 보호해줄 이 방어막,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 앞에 떳떳이 나와서 수사를 받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닥칠 윤 대통령을 향한 이 바람이 거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각종 형사 재판들, 수사들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탄핵 소추가 당했지만 결국은 기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각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일관되게 어떠한 혐의를 볼 수 없다, 어떤 법 위반을 중대하게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부분을 갖고 재수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좀 다소 국민들 관점에서는 좀 가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검찰도 계속해서 수사를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과거와는 달리 좀 공개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 시점에서도 뭐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방문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이 상당한 또 국민들의 비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보다도 제가 봤을 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조기 대선 60일 동안 오히려 야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직 대통령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서 이제 임기가 중단됐고 헌정에서 있어서 상당히 불행한 일이 초래됐는데 여기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검찰 수사기관들이 마치 또 권력의 바람이 불기 전에도 먼저 눕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보수 측이 또 지지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도 아마 속도를 내긴 내되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마치 정치 보복을 하듯이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게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뭐 그리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건 근데 뭐 민주당이 의도한거나 한다고 해서 뭐 될 수사가 잠깐 멈춰서거나 안 될 수사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여야의 개념은 없지만 현재 검찰 수뇌부라든가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수사할지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총선의 그 조기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 일정을 미룬다거나 이럴 경우에 오히려 더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이 수사들은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네. 검찰로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파면된 이상 대통령 본인에 대한 이 수사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오히려 신속하게 하는 것이 네. 검찰이 그나마 나름대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민주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